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2 대수능 9월 모평 공통문항의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그냥 단순한 풀이가 아니고 시험이 끝난 다음 반성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그리고 이 9월 모평이 끝난 직후 수능 시험까지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해설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걸 그냥 단순히 점검하는 차원일 테고, 공부의 방향을 정하자면 어쨌든 주어진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체계, 행동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주제들을 모아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꼽은 문제는 공통문항 중에 13번하고 15번에 있는 수열 문제가 있고요. 14, 20, 20번에 있는 수학 2, 미분과 적분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시험 점수를 다 알게 됐어요. 그죠? 찍어 맞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점수라는 숫자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걸 반드시 들춰내야 되고, 왜냐? 여러분 하늘의 운은요, 절대로 여러분 편이지 않습니다. 너무 악담인가요? 네. 찍어 맞추는 그 행위가 수능시험 그날 벌어지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걸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끝난 다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사전에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걸 터득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부터 수능까지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일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이 웬만큼 알아요. 사실은 그게 시험 범위가 쭉 넓어지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다는 말은 잡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잡스러워지는 상태를 교통정리하는 것, 이게 지금부터 수능시험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점, 그렇게 되면 수능시험 현장에서는 절대로 장황해지지 않는다. 이해하시죠? 네. 수열입니다. 6월 모의평가 때는 그 의미가 거의 없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9월 모의평가가 되면서 이게 확 솟아올랐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또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건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내 실력을 탄탄히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수열이 됐는데요, 수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열할 것인가, 나열 전에 그릴 것인가, 여기 있습니다. 나열 전에 15초 가량 그려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열하기 전에 30초 그려라. 중요합니다. 나열하기 전에 40초 그려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 문제를 만나서 그냥 대책 없이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히 형성하는 순간 나열해 나간 친구를 처음엔 내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결국 순식간에 역전해서 내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도전입니다. 등차수열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에 관한 1차식을 그리면 직선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절대값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것은 부호 따위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을 논할 때도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린다. 등차수열은 그린다. 해서 첫 문제를 보고 x축을 잡아놓고요. 첫 장이 마이너스 4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45, 1, 마이너스 45에 점을 찍고는 공차가 자연수니까 기울기의 양수인 직선선을 쫙 이렇게 그려내면 이 직선상에 이 수의 형들은 몽땅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얘는 절대값이 같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쭉 뻗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의 뜻이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말이고, 그러니까 그 식을 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을 표현하면 여기 n번째 항이 나타나서 음수가 돼야 되고 n 플러스 3번째 항이 나타나서 양수가 되는데, 당연히 저들의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합이 이치였다 이거지. 그런데 말이지, 이 사이에 또 수열이 항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이곳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당연히 이곳에 n 플러스 2번째 항이 또한 놓여
찍히는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등차 중항의 성질에 따르면 얘네들의 합이 제로면 얘네들의 합도 제로입니다. 즉 절대값이 그들도 같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산의 편의상 이 점하고 이 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가서 말이죠. 요 부분 있죠, 부분.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도 수열의 합들을 구해나가면 마이너스 100보다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형상화되면 음수들을 더할 때는 이 수가 쭉 줄어드는 것이고, 자, 말했듯이 최소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는 거니까 최소를 찾아라. 당연히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n 플러스 1번장하고 n 플러스 2번장하고 그 합은 제로이고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정의하면 이 조건으로부터 자연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자연수라는 이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중학교 때 배웠던 약배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도전 해서 말이지, 요 첫 번째 식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45에 md 마이너스 45에 m 플러스 1t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90에 더하기 2m 플러스 1에 t 너가 제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마이너스 90을 이항시켜버리면 2m 플러스 1의 t가 90과 같아요. 90을 인수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다시 3 곱하기 5가 될 테니까 이 중에 2m 플러스라는 녀석은 홀수인 거니까, 그지? 홀수들을 차례대로 열거해가 보면 여러분 약수 중 홀수들은 3하고 5로 구성되는 3이 있어, 5가 있어, 3 두 번 곱한 9가 있어, 3, 5, 15가 있어. 계속해서 9, 5, 45도 있나?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D를 찾으면 이게 3으로 약분하는 거니까 이게 30인가요? 5로 나누면 저기 18인가? 9면 10인가요? 15면 6인가요? 45면 2인가요? 해서 이와 같은 5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후보 중에 이 조건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져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D인 거니까 그 D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국면이 되면 n 플러스 1번장까지 합하는 공식을 찾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2n 플러스 1이 3, 5, 9, 15, 45란 말은 계속해서 n의 값을 다시 찾아내면 m이란 거 너가 3이잖아? 그럼 넌 1이겠지? 너가 5면 너가 2겠지? 너가 9면 4겠지? 너가 15면 7이야? 너가 45면 44를 2로 나눴으니까 22야? 해서 m과 d의 순서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저 그래프가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의 뜻이 뭐냐? 공차가 30인데 공차 3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45에다가 30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렇지. 거기다 다시 30을 더해. 그럼 순식간에 넘어갈 것이란 말이지, 그치? 그 말의 뜻은 음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이 말이지, 그치? 여기는 뭐지? 공차가 18이래. 역시나 같은 맥락대로 나열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나 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저기다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공차가 10이에. 공차 1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공차 10인 경우는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35? 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느낌이 오죠, 여러분? 네. 음수가 사정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쟤네들을 더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눈에 촥 보이는 것처럼 얘를 어기게 돼,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합니다.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탈락합니다 해서 구하는 답이 48이라는 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림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13번 문제. 등차 수열, 절대값과 만났을 때, 부등식 등등과 만날 때 항상 그림을 그려서 생각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이차함수인데 지금은 그냥 직선을 그려놓고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 수열의 합을 생각하면 이놈의 합도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수를 더해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합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양수가 더해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다시 커지는 이런 구조로 갔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최소를 논할 때 바로 음수가 되는 한까지 계산한다는 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네. 여기까지 13번이고요. 15. 역시나 주어진 상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저쪽으로 잠깐만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5번 수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점화식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저재작년 수능시험에 한번 등장한 이래로 세상에 많이 그 유형들이 소개돼서 여러분들이 꽤 많이 풀어보는 주제입니다. 세 줄까지 간 겁니다. 저렇단 말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즉 오른쪽에 보이는 이 범위의 상황들이 너무 장황하잖아요. 그죠? 이걸 산수로 풀다 보면 그냥 대책 없이 대입하다 보면 어쨌든 스스로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하게 되고, 그죠? 네. 내가 진짜로 이러자고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풀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5번장, 6번장을 합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한다 해도,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 5를 대입해서 5번장, 6번장을 생각해보면 6번장, 5번장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찾으면 결국 이 말의 뜻이 5번장도 6번장도 0이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거기다가 AN을 더하면 AN이 그 범위일 때 이놈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AN을 그대로 더하면 이 범위에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AN을 더하면 3AN이고 그게 제로인 거니까 AN 자체, A5 자체가 제로이고 A5가 제로면 A6도 제로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와요.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역추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A1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때 얘를 고려하면서 그럼을 찾아나가다 보면 이게 세 갈래이기 때문에 그 세 갈래를 각각 다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당장 5장에서 4장으로 갈 때에 세 갈래가 다 성립한다면 당연히 갈 수는 세 가지. 그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 4장 구할 때 세 갈래야? 4장에서 3장 구할 때도 세 갈래야? 그러면 3, 3은 9야. 2장 구하라고 하는 중에 27가지가 나올 거야. 네, 81가지의 케이스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해보면 끔찍할 지경이잖아. 그치? 물론 우리가 풀어봤던 많은 기출 문제에는 중간에 가다 보면 탈락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경우는 주는데 그게 위기입니다. 탈락하는 그 요소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게다가 얘가 주관식이면 정말 극단적인 얘기지만 틀린 답을 찍고 지나가면 돼. 객관식에 하필이면 없어요. 최대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예를 타는 얘기잖아요. 네. 무슨 뭐 AN이 양수다, 음수다 정도로 주어지면 괜찮아. AN이 무슨 짝수다, 홀수다 이것도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범위들이 이 연산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지 이걸 종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서 말이지. 주어진 상황이 얘도 어쨌건 1차식이고 얘도 어쨌건 1차식이고 얘도 어쨌건 1차식이 되는데 이 상황을 간단히 그려본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AN이 X좌표고 AN 플러스 1이 Y좌표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2X 빼기 얘는 Y 이퀄 2X Y 이퀄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를 그려난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2분의 1에서 2를 찍고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이렇게 생겨서 1,0에 도달하는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찍고 마이너스에 도달하는 이런 그래프를 조각조각 그릴 수 있습니다. 다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게 Y 이퀄 2X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에 네, 1,0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를 뜻하는 겁니다. 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AN이 음수 쪽으로 딱 투입되면
반드시 이 그래프 중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에 y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an이라는 녀석이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그럼 적어도 n 플러스 1번 짝만큼은 반드시 0 이하인 상태를 기록한다. 거꾸로 말이지. 이 그래프가 주는 뜻은 뭐냐면 y좌표가 음수잖아요. x좌표도 음수예요.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인 째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얘도 양수란 말이지. 그치? 얘가 0이잖아. 얘도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말의 뜻이 뭐냐? 여기는 모든 부호 체계가 얘가 딱 결정되는 순간 게임이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5장, 6장이 서로 더하여 제로가 되라는 이 말의 뜻이, 부호가 서로 어쨌건 반대거나 둘 다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음수, 양수, 0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을 5번 장에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이거를 쭉 간파하게 되면은 요 5번 장으로부터 다음 항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쉽다는 겁니다. 5번 장이 제로예요. 넷째 항을 찾고 싶어요. 그럼 제로가 되는 이번에는 얘가 y좌표고 얘가 x좌표일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함수를 f라 그러면 거기에 x좌표로 an을 집어넣었을 때 y좌표로 n 플러스 1번 짝이 나오는 거니까 x좌표에서 투입해서 y좌표를 찾는 것과 y좌표를 투입해서 x좌표를 찾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5장이 제로일 때 4장을 찾란 말은 y좌표가 제로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는 말이니까 가봤더니 교점이 3개가 생기고 그때 그 좌표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이렇게 3갈래가 생겨요.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음수가 탄생하잖아요. 좀 전에 봤던 이 현상이 벌어지면 넷째 항이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 항들 있잖아요. 셋째 항도 둘째 항도 첫째 항도 몽땅 다 음수예요. 그 말은 5번째 값이 양수라는 이 조건을 절대로 위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 이해갔지? 다음 0인 경우는 원래 그 0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항을 걸어나갈 때 매우 효율적이 된단 말이지. 0이면 0이거나 1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항 갑니다. 0이면 0이거나 1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항 갑니다. 0이면 0이거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0 라인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럼 이제 1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데 이 1이 되는 경우가 뭐가 되는지를 알면 얘일 때의 상황들은 다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도전. 4번째 항이 1일 때 3번째 항을 찾으란 말은 아까 했던 것처럼 y좌표가 1이 될 때를 추적해보면 이 점을 찍고 그 x좌표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서는 3갈래가 아니고 그냥 2분의 1이라는 한 갈래만 나온다. 그럼 이런 말이잖아요. 너가 1이니 너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너가 1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둘째 항이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해서 2분의 1에서 다음 항을 찾아봐. 이 말이지. 셋째 항이 2분의 1일 때 둘째 항은 어떻게 찾나? y좌표로 2분의 1을 살짝 대입해보고. 그럼 당연히 얘 절반인 거니까 얘도 중점, 얘도 중점. 그를 따르면 거기서부터 4분의 1 하고 4분의 3 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2분의 1에서도 첫 장을 찾으면 4분의 1 하고 4분의 3 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4분의 1에서 첫 장을 찾아가자지. 그럼 4분의 1 또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중점이겠지. 그러니까 너 절반 8분의 2. 그렇다면 너는 이쪽 반대 8분의 7 4분의 3이면 8분의 3 8분의 5 해서 A1을 몽땅 다 지금처럼 리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네.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얘네 둘 있잖아요. 굳이 일일이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오른쪽 이 그래프가 완전히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좌우대칭의 정중앙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너도 너에게서도 결국 합은 1일 수밖에 없다 해서 1, 1, 1 너도 1 그리고 2분의 1 해서 2분의 9가 정답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복잡한 그런 조건, 선택 상황들이 주어질 때 얘를 형상화할 생각. 이걸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둘 거예요. 되나요, 여러분? 네. 40초면 그럴 것 같은데. 그 40초가 무려 4, 5분을 벌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죠? 네. 15번 수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편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열하기 전 40초 그려라. 네, 그릴 수 있는 조건들이 나타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정답 가능성도 드높이게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수투? 네. 14, 20, 22번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입니다. 미분 문제입니다. 물론 적분이 들어있기도 해요. 기억력이 판단 문제인데, 여러분 그 6월 모의평가 때 14번 자리에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식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투에 있는 미분의 적분 주제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라는 것은 3차, 4차 함수 이상의 복잡한 다항함수는 교육과정상 배제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함수의 그래프 따위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곤혹스러워요. 무슨 말이냐? 문제를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것이 뭐냐면 함수들을 변형하는 겁니다. 변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절대값 따위를 씌우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기출문제 중에도 고난도 문제를 채워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 변형된 상태를 해석하는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잠깐 읽어보면요. 이런 뜻이죠. 지금 fx라는 그래프로부터 x 대신 x 더하기 p를 집어넣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런데 이만큼을 뺀 거니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fp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답니다. 이해하죠, 여러분? 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p, fp로 놓였던 이 점이 0, 0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상에 어떤 점을 찍고 그 점을 원점에 갖다 놓는 평행 이동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쪽은 아주 쉽죠, 그죠? 네, y축 방향으로 f0만큼 뺀 거니까 3참수의 그래프가 지금 최하청에서는 1이고 F'0와 F'2가 0인 거니까 0하고 2에서 각각 극점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3참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2? 네. 이런 함수 하나를 그려놓고 여러분 알고 있는 3참수의 기본 개형, 정확히 이 정중앙에 대칭 중심점이 찍혀서 여기 1인 거를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fx 그래프가 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왼쪽, 즉 y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치? 저 말의 뜻도, 그러니까 이 맥락대로 읽으면 0, f0가 있었는데 0을 대입하면 0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0, f0라는 이 점이 아직 그 y좌표가 얼마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그놈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놈이 원점에 도달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왼쪽 곡선 전부가 그대로 평행이동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내려와 그려졌다고 생각하면 끝입니다. 됐죠? 그럼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의 곡선 중 어딘가에 점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P가 1이면 이 점을 찍고 이 점이 원점에 도달하도록 이 점부터 그 오른쪽에 있는 곡선 전부가 이 점이 원점에 딱 찍힌 채로 그려지도록 그놈을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fx는 지금 어느 만큼 높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평이동을 통해서 x축하고의 관계가 맺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기억번 문제가 그렇게 풀린 겁니다. 그죠? 기억번이 뭐죠? 기억번이 p가 특별히 1일 때를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점이 이 원점이 찍힌 거니까 이 오른쪽 곡선 전부가 그대로 평이동돼서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이 2라는 위치가 1의 위치로 이동되면서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네, G'1은 제로냐? 당연하다 이 말이지. 왜? 평이동의 정도가 왼쪽으로 한 칸 가기 때문에 여기 있던 기울기 제로인 위치가 그래 이동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P가 1이면 여기 1이고요. 여기 1입니다. 미분을 해보면 여기 F'에 X 더하기 1입니다. 거기다 1 대입하면 F'2입니다. F'2는 제로입니다. 저기 써있지, 그지? 네, 식으로 읽을 수는 있었는데 어쨌건 그래프가 가진 그런 성질을 네, 새겨두는 게 좋다. 왜? 디귿번이 그 아주 절묘한 얘기니까. 다음, 니은번에 갔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는 양수 P의 개수는 한 개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얘가 그대로 평이동 와서 이걸 그리는 거니까 여기 기울기도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가 제로인 채로 맞닥뜨려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후보는 너다 이 말이지. 그치? 여기 기울기가 제로. 그럼 너의 오른쪽 곡선 부분을 평이동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 곡선의 모습이 이 점이 대칭 중심점이니까 대칭 중심점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 이 부분의 곡선하고 그러면 여기 대칭된 점 이 곡선 부분은 완전히 합동도이기 때문에 그런 대칭 상태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의 미분계수는 0에서 미분계수는 제로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니은번도 오라. 디귿번. 그래서 기억 니은의 실마리를 줬는데 이번엔 P가 2 이상이랍니다. 조금 전에 니은 특별히 그 순간 P는 2였던 거예요. 그죠? 지금 2인 순간 그림이 이게 파란색 그림인데 그 순간이 되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는 완전히 대칭도형의 성질을 따라서 같아지겠지. 그치? 근데 디귿번에서 P가 2 이상이랍니다. 그 2 이상이란 말은 요런 데 찍히는 어떤 P를 상정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이곳 원점으로 이동돼서 그림이 그려지면 당연히 조금 전 여기서 출발했던 그림 중 이만큼 부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훨씬 더 커지는 급격히 뻗어올라가는 이런 곡선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1부터 시작해서 0까지의 적분 이 노란색 빗금 부분이 조금 전 니은번을 논하면서 생각했던 요 파란색 아랫부분보다는 훨씬 넓어질 테니까 얘하고 이 넓이에서 빼버리면 이제는 양수가 됩니다 해서 디귿번이 옳다 이 말이지. 되시죠? 네. 기억니은 디귿 그냥 아주 멋있는 그런 어렵지는 않은 대신에 이 요소들을 항상 염두에 둘 거예요. 됐죠? 평이동의 친구,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충분히 많이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들어있습니다. 이동의 상태를 항상 식의 체계로 의식한다. 식의 체계를 만나면 어떤 식의 체계를 만났을 때에 얘를 해석할 때 항상 그런 따위를 염두에 두면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됐죠? 14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번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방정식을 만났습니다. 물론 22번에 가면 거긴 또 절대값이 포함된 미분계수의 변형 문제도 또 있습니다. 네. 20번은 쉽습니다. 왜? 그냥 요놈의 부호 판정을 하면 끝이니까. 네, 요놈의 양수면 좌변은 2fx에 더하기 x입니다. 음수면 좌변은 마이너스 x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소가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부호 판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요 부분까지는 미정계수 한 개도 없는 x에 관한 단순한 식들일 뿐입니다. 미정한 k 하나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러한 방정식을 풀란 말인 거니까 여러분 개념편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겼던 미정항이 1차 이하에 있을 때는 그들을 분리시켜 처리한다는 그 정신 하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6x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켰어요. 했더니 fx에 더하기에 절대값 fx에 다시 더하기 x에 마이너스 6x에 이퀄 k가 돼서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그릴 수만 있다면 y 콜 k라는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 개수 4개를 그냥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그럼 결국 남은 것은 여러분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건데요. 워낙에 지금 이 식 자체가 구체이기 때문에 식으로 저 부호를 판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려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값의 fx의 아타기 x란 빼기 x인 거니까 결국 얘를 그려보고 얘를 그려서 대소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여러분 보이게 요 3참수 녀석이 말이지, 이번에는 살짝 묶으면 x세제곱 빼기 9x의 제곱에 더하기 20x에 해당합니다. x로 묶고 남겨진 개수를 체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저기 인수분해 돼, 그지? 그리고 한마디로 보면 fx의 그림 자체가 원점도 지나고 4,0도 지나고 5,0도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3참수의 모습대로 그림이 생겨먹었습니다. y 콜 마이너스라는 녀석을 이렇게 그리면 0의 왼쪽에선 얘가 음수고 0의 오른쪽에선 양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서 즉 더하기의 절대값이지만 빼기 꼴로 전환해서 이 그래프의 대소체계,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추적하면 부호를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음수 쪽에서는 음수가 나오고 0의 왼쪽에서는 0의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나온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식으로 처리하는 거지. fx에 더하기 x라는 녀석을 식으로 그냥 구성해서 이번에는 묶고 x로 묶고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여기 지금 20이었다가 2를 더할 거니까 22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부호만 추적하기 때문에 이놈의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이 필요해지는데 상수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81 빼기 88, 즉 판별식의 음수예요. 이 부분은 항상 양수란 말이죠, 그냥. 그럼 결국 이 x에 의해서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둘 주제였다. 자, 그래서 왔더니 말이지, x가 음수 쪽일 때는 주로 요게 빼기 풀 테니까 답이 마이너스 7x입니다. x가 양수일 때는 2배 fx에 빼기 5x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의 그래프를 그린 후 y 콜 k를 그리면서 교점 개수를 찾는단 말이지. 해서 말이지, 요 오른쪽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기 2배를 하고 5를 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플러스 15x인가? 이렇게 생겨먹은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니까 저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 그지? 미분을 했더니 3 곱하기 x 제곱에 마이너스 2, 9, 18x인가요? 더하기 15인가? 3으로 인수분해 x 제곱에 마이너스 3, 6, 18x에 더하기 3, 5, 15. 그럼 이 말의 뜻이 1하고 5 위치에서 극점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겠지, 그치? 해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는데 원점을 찍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7x가 그려진다. 오른쪽으로 일 때는 1하고 5에서 각각 극점을 가졌는데 1에서는 극대, 5에서는 극소를 가졌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가서 여기다 1 대입했더니 그럼 얼마 되는 거죠? 7인가요? 7? 여기 7. 5에서 함수값을 찾아갔는데 5를 대입하면은 이런 계산 결과 5로 살짝 묶어 5의 제곱 25에 5구 45 더하기 15인가요? 이래서 말이지, 이걸 몽땅 다 처리하면은 여기 지금 4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남고 5, 25 마이너스 25가 되는, 그러니까 함수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다 말이지. 그럼 이제 눈에 보여, 그죠? 그냥 4개가 이 순간이니까 K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너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웬만한 친구면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미정항을 분리시킨다. 나머지는 몽땅 다 이항시킨다. 이 점 하나만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네, 그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오늘 시간은 어쨌든 22번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20번처럼 이런 절대값을 만났습니다. 이걸 어찌 처리할 것이냐인데 대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22번에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지금 시점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시점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온 친구는 아마도 22번을 포기할 거예요. 20원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포기된 건 아니니까 그 선택을 한 그 친구는 존중하기로 하고, 진짜로 22원을 제대로 도전해서 다 맞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저분을 처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할 테고, 이 두 방법을 모두 확실하게 여러분이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야말로 절대값을 처리하는 그 절차대로 푸는 방법이고요. 교과 과정에 따르면 저 밑줄 친 식을 H로 나눈 식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따지는 교과서의 개념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미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살짝 아이디어만 소개하면, 자기도 절대값이고 이것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함수 자체를 치환해서, 그러니까 절대값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얘를 새로운 함수로 생각하면 얘는 그냥 p의 x 플러스 h고 얘는 p의 x 빼기 h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식 하나랑 맞닥뜨리게 돼요. 리미트 하시고 h가 0 플러스로 가는 h분의 f의 p, 그지? p의 x 플러스 h의 빼기 p의 x 마이너스 h라는 이런 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취한 사람은 주의할 점이 절대값을 취해 맞는 함수이기 때문에 fx가 양수면 px는 fx고 fx가 음수면 px는 마이너스 fx라는 사실을 의식하면 됩니다. 그럼 너 이 식이 뭔지 아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진짜로 양수의 양수일 때, 음수의 음수일 때, 양수의 음수일 때, 음수의 양수일 때로 나눠 푸는 겁니다. 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심사가 어떻게 될지를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네 번을 다 해야 돼? 지랄.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상황이 말이죠, 22번이거든. 20번이란 말은 대략 저 문제 13분여를 쏟아서 저 문제를 마치면 이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22번하고 30번 따위를 만났는데 이거는 뭐 대략 한 3분 만에 풀겠다라는 심사 있잖아요. 물론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최고 정점이 이런 사람은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의 여지를 가지고 출발한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건데요, 5분간 탐색한다, 5분간 계산해서 답하면 잘한 거다, 이겁니다. 사전 지식, 3차 함수, 개형은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그럼 그 3차 함수는 반드시 음수와 양수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가시죠? 어떤 3차 함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할 때 가장 단순한 그래프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분석하면서 따진 어떤 방법론들이 그 다음 순간에 순식간에 도약하게 만듭니다. 해서 말이죠, 3참수 중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3참수, 그러니까 그냥 x축을 휙 뚫고 올라가는 이런 fx가 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점을 경계로, 여기를 살짝 a라고 할까요? 네, 경계로 오른쪽에선 양수니까 이곳에 만약 x가 놓이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그냥 풀리고 얘도 그냥 풀려, 그지? x가 만일 a의 왼쪽에 놓이면, x가 음수인 상태에 놓이면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야, 그지? 그럼 좀 전에 여기서 다뤘던 그 상태하고 여기로 다룰 때는 그냥 빼기로 묶으면 결국 괄호 속의 식은 얘 빼기 얘가 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요 지점 a를 통과하는 순간, 즉 x가 정확히 a가 되는 순간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 그 사태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히 복잡다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내면 성공한다 이 말이지. 물론 이게 반대로 통과하는 국면도 있고 A 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됐죠? 물론 그게 뒤집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문제 단순한 풀이가 아니고 이 문제 접근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상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답니다. 되시죠? 네, 도전. 1번 상황이라 쳐요. 즉 양수인 상태가 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식의 꼴이 얘랑 완전히 같은 꼴의 식이 됩니다. 리미트 하시고 h가 0 플러스로 가요.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에 f의 x 마이너스 h가 되는 겁니다. 되시죠? 이쯤 되면 여러분 다 간파했을 거야, 그지? 이 함수는 미분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이 식의 꼴이 그냥 단순한 기울기 꼴인데 괄호 속에 있는 두 수의 차가 2h이기 때문에 분모의 1을 곱하고 분자의 1을 살짝 곱해내면 결국 여러분 2배의 f'의 x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같은 맥락대로 여기 두 번째 상황, 즉 x가 음수가 되면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라 여기 빼기를 붙인 꼴이 되고 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이너스 하시고 2배의 f'의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 A 지점에 놓이게 되면 즉 특별히 x가 A 지점에 놓이게 되면 주어진 녀식은 리미트 하시고 h가 0 플러스로 가는데 h분의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니까 f괄호에 x 플러스 h에 더하기 f괄호에 x 마이너스 h라는 이런 식의 이렇게 됩니다. 그 얘는 y좌표의 차니까 그냥 해석이 되는데 이건 y좌표 합이잖아, 그지? 뭔 말인지 몰라, 그지? 그러나 주어진 이 식의 뜻이 여기서도 fx를 빼시고 여기서 마저도 fx를 빼시면 이런 식을 변형하는 방법 리미트 하시고 h가 0으로 가요. 앞쪽의 식을 그대로 써봅니다. f에 x 하지 말고 a 할까요? a? 네, 지금 x가 a가 된 순간, 즉 fx가 음에서 양으로 통과하는 그 순간을 지금 우리는 분석 중입니다. f에 a 플러스 h에 빼기에 fa랑 더하기입니다. f에 a 마이너스 h에 빼기 fa 그리고 h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서 봤던 이게 지금 완벽한 미분계수잖아, 그지? 얘는 뭐냐? 여기 지금 빼기 h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여기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되시죠? 물론 이 출제자께서 문제를 여러분한테 혼란스럽지 않게, 즉 쉽게 주려고 h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줬습니다. 이게 좌극한으로 줘도 사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투자들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데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아, 그지?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 저 그림으로 가면 fx 자체는 미분가능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단 하나로 존재할 테고 얘도 그 미분계수고 얘도 사실은 그 미분계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얘가 빼기 h니까 여기 빼기가 필요하고 빼기가 필요하다, 그지? 그럼 미분계수 빼기 미분계수일 뿐이다, 그지? 그럼 그냥 결국 제로입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양수일 때는 2배의 f'x다. 음수 쪽, 즉 x가 음수 쪽일 때는 마이너스 2배의 f'x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놓인 상태를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놓인 상태가 되면 너도 그냥 풀리겠지. 그럼 조금 전 이 식과 똑같지. 근데 지금 저 사태가 있단 말은 이 점에서 미분계수 제로이기 때문에 이 값이기도 하고 제로이기도 하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끝이겠지. 같은 맥락대로 요 파란 나라가 돼도 음수인데 이런 식이 될 텐데 어차피 거기서 미분계수는 제로니까 제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저한테 반드시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식 있잖아요, 이 식. 이 변형식은 미분의 핵심, 미분의 기초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 대충 보고 에이씨 뭐 기울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언제나 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잉?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막 찍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을 다룰 때도 한 번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너는 리미트 하시고 h가 0 플러스로 가요. 여기서 fx를 빼고 이 괄호 속에서도 fx 뺐어. 그럼 미분계수 꼴의 식이 완성될 테니까 f에 x 플러스 h 빼기 fx를 해 빼기야 f에 x 마이너스 h야 빼기 fx야 나누기 h야 그랬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차이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너의 뜻이 뭐냐? 보다시피 h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x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바라본 기울기니까 얘를 일컬어 우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말이지. 그럼 넌 뭐냐? 왼쪽 지점에서의 기울기인 거니까 좌 미분 계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수 쪽에 있을 때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의 합에 해당한다 말이지. 되죠? 음수일 쪽일 때는 저게 풀릴 때 마이너스로 풀릴 테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미분계수를 더해서 마이너스를 취한 것이 음수 쪽이다 말이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래 미분가능했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양수점에서 논할 때는 좌우미분계수의 합에 지나지 않고 음수 쪽에서 논할 때는 좌우미분계수의 합에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양수와 음수를 넘나들 때 지금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순간이 오면은 계산의 체계가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하고 서로 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 변형을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정확하게 한 번쯤 정돈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이미 이런 형태대로 최초 미분을 배웠습니다. 교과서의 제1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 교과서의 제1페이지가 출제자들의 출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맥락대로 내 머릿속에 사전식처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변형이 두렵지 않게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얘 있잖아. 네, 이게 만약 사전식으로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좀 전에 썼던 이 장황한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처리되면서 가겠지, 그지?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요 부분의 모습이 다음과 같다. 3차 함수 중 가장 단순한 이런 맥락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곳에 A가 놓이면 이게 fx야. 그럼 반드시 잘라서 여기를 경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만을 추적 중에 오른쪽은 양수인 거니까 반드시 2배의 f'x의 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왼쪽에선 음수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의 f'x가 나올 수밖에 없다. 됐죠? 양량으로 풀었어. 2를 곱하고 곱해. 그렇다. 음수 쪽이야. 빼기로 풀릴 거야. 묶어주면 끝이야. A점에서는 얘는 양수로, 얘는 음수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말이지. 요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얘는 이 기울기하고 완전히 값이 그 값의 2배인 거고 얘는 이 기울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절대로 얘네 둘이 0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불연속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요 놈이 불연속인 상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gx함수가 연속함수라고 그랬으니까 f의 x 빼기 3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이 불연속 현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곱함수의 곱함수의 연속성과 미분가능성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숙지된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좌미분계수, 좌극한, 우극한, 요놈의 극한, 요놈의 극한, 좌우극한이 함수값과 불일치한 사태가 되면 반드시 얘가 용접공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사태가 되면 f에 a 빼기 3, 그지? 이 함수가 반드시 요 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이 함수가 f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a를 대입해서 그놈이 제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연속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이 함수가 그려지면 네, a 빼기 3, 이거보다 왼쪽 3칸 위치에 함수값 제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저 연속 조건을 위배합니다 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타깝게 이게 아니고 드디어 다 간파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fx는 a의 왼쪽 3칸 a 빼기 3 위치에서 반드시 제로가 돼야 3칸 오른쪽 이동하면서 이 불연속 현상을 해소한다는 말이지. 그럼 3참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많아서 3개, 2개, 1개짜리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여기를 통과하는데 만일에 이 지점마저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이놈을 경계로 왼쪽에서는 2배의 f'x,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배의 f'x, 이 점에서는 제로인 거니까 또 불연속이 되겠지? 그래서 3참수잖아요. 그럼 또 가요? 그럼 또 생기겠지? 또 가요? 안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하지 말고 그 지점을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여기서는 미분계수의 2배도 빼기 미분계수의 2배도 0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연속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해서 가능한 f의 그래프의 모습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A점에서 음으로부터 양으로 돌파하는 사태가 되고 왼쪽 3칸 A-3 위치에서 함수값이 제로이면서 기울기마저 제로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좀 전에 우리가 논했던 것처럼 A를 경계로 이 함수잖아, 이 함수. 오른쪽에서는 2배의 f'x가 되고 왼쪽 전부는 다 음수 구조니까 마이너스 2배의 f'x가 되고 A점에서는 제로가 돼서 불연속이 됐었는데 fx 함수를 여기 fx야, 그 fx 함수를 오른쪽 3칸 착 이동시키는 순간 f의 x 빼기 3이라는 이 그래프가 정확히 이 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이 불연속 현상을 얘가 함수값 제로로 용접시키면서 전부를 연속되게 만들었다. 됐죠? 그럼 이제 끝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윗줄에 있는 이 식하고 얘하고를 곱해봤답니다. 방정식이 내 실근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제로일 때랑 너가 제로일 때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선 f의 x 빼기 3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x축과 만나, 그치? 여기는 a고 3칸 이동했으니까 a 플러스 3의 위치가 돼. 그럼 이제 f'x의 모습만 찾으면 끝인데 이게 지금 fx 않습니까? 그럼 미분계수가 제로 되는 순간을 찾는 거니까 a 빼기 3 위치에서 제로 되겠지. 여기는 3참수가 가진 그 비율 구조 때문에 여기는 a 빼기 3이 될 a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미분계수는 제로고 계속해서 이런 왼쪽에서는 얘에 해당하는데 얘가 저런 순간이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동시에 말이지. 이 0은 이미 소개된 것처럼 여기서도 얘가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 즉 극한으로 처리된 이 부분식 전부가 0이 되는 순간이 a 빼기 3, a 빼기 1, a였다 이 말이지, 그치? f의 x 빼기 3이 제로 되는 순간은 a하고 a 플러스 3이다, 그치? 그래서 저기서 3개, 여기서 2개, 총 5개였는데 여기는 겹치면서 4개의 실근이 완성됐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의 합 a 빼기 3, a 빼기 1, a에다가 3, 얘들의 합이 7인가요? 사이가 8이야. a는 2야. 그 순간 fx가 완성돼. fx 가보면 a가 2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x 더하기 1 전체 제곱하고
x102로 인수분해는 이런 함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5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f5는 6의 제곱 36 다시 곱하기 3 그럼 108인가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된다. 됐죠? 해서 사전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찬찬히 소개를 했고 문제풀이의 방법론으로 논하면 단순한 그림 거기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면 순식간에 정답에 바로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제 1부를 했어요. 저겁니다. 두 번째 방법. 자, 여러분들의 공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2년 반 취소 8개월 동안 지난 겨울방학부터 결심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가는 지금 국면으로 하면 어쨌건 이런 태도도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생각의 일단을 순식간에 확 압축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요. 절대값에 너도 절대값이야, 그지? 이 말의 뜻은 함수 자체가 이런 함수를 탐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식은 이런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식은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여기서 px를 빼고 괄호 속에서 정리하고 다 하면 언제나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의 뜻이 좌 미분계수하고 우 미분계수하고 그들의 합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양양, 양음, 음양 했던 네 가지 사태 전부를 한순간에 돌파해서 여기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때 고려할 점은 px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px가 만일에 미분 가능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는 미분계수로 일치할 테니까 2배의 p'의 x가 되겠습니다. 인정이 되지? 그런데 만일에 px가 어딘가 지점에서 미분 불능이 돼. 근데 미분 불능이 된다는 말은 꺾인다는 말인 거야, 그지?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든 그 반대로 그려지든 그걸 접어 꺾은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 상태가 px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를 추적하면 끝이에요. 됐죠? 꺾였다는 말입니다. 꺾였다는 말은 원래 기울기는 이 노란색이었는데 그놈을 접어 꺾은 거니까 빨간색이 왼쪽에 달라붙으면서 왼쪽 기울기하고 오른쪽 기울기는 반드시 부호가 반대. 인정이 되지? 그러니까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그들을 더하잖아. 그럼 반드시 그놈은 0일 수밖에 없다는 말. 그러니까 간단해진 거예요. 이 식의 뜻. 꺾이지 않으면 모두 이 체계로 확장된다. 꺾이면 제로가 된다 말이지. 그래서 주어진 그 함수가 좀 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뻗어 올라가는 곡선이라면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접어 꺾었을 때 반드시 이 점은 미분 불능 순간이 될 테니까 이 지점을 A라고 하면 이 함수식 전부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인정되죠? 그 나머지 점에서는 이 노랗게 그려낸 이 함수가 지금 px인 거니까 미분계수의 2배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구간에서는 2배의 f 프라임 x가 되고 왼쪽은 뒤집어 꺾은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이 함수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아까 풀었던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가겠지. 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미분계수, f의 미분계수는 0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A의 왼쪽 세 칸. 여기서 함수값 제로를 기록해서 평행이동으로 갖다 붙여야 불연속 현상을 용접시키는 용접공구실이 생겨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f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fx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잖아 말이지. 그럼 세 칸 이동해서 연속을
해소하고, 그지? 불연속을 해소하면서 연속을 만들고, 이 곡선, 이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 상태일 거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이런 구조로 fx 함수를 확정지어 나갈 수 있다.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간단한 맥락대로 끝이야, 그지? 미분계수가 절어진 지점이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인데, 이 점의 x좌표 a 빼기 1이고, fx를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면 얘는 a로, 얘가 있던 자리는 a 플러스 3으로 갈 테니까, 요 놈이 제로가 되는 순간, 4개의 순간이 a 빼기 3, a 빼기 1, a, a가 3, 그지? 그걸 몽땅 다 하면 4a 빼기 1인 거니까, 이퀄 7하면 a 값이 2인 거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어떤 친구는 이런 맥락대로 공부가 잘 돼 와서 22번이 오히려 15번보다 더 쉬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 그럼 식이 여러 가지로 따졌던 것들을 단 한순간으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식을 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2 곱하고 2 곱하는 이런 단순 계산을 여러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변형식을 꼭 머릿속에 새겨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지. 즉 미분불능이면 이 값이 없다가 아닌 거고 0이다 이 말이지. 오해하면 안 돼. 다시 미분 가능이면 이렇게 되는데 미분불능이면 없다 하잖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지? 네, 그 풀이는 몽땅 다 거짓말이야. 미분불능일 때 그 값은 제로. 자, 여기까지 해서 22번까지 공통문항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수열편 형상화하는 작업이 40초간 벌어지는 게 좋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 시간도 절약하고 눈으로 다 보면서 푸는 거니까 에너지도 절약해. 정답률, 즉 정확도도 높아져요. 두 번째, 미분편. 주로 다 미분편이야, 그죠? 네, 평행 이동 따위의 변형들이 있을 수 있다. 절대값을 다룰 때 20번에서 논했던 부호 판정, 22번에서는 네, 한 단계 더 도약한 이 체계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이런 공부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네, 오늘 9월 모의평가 공통문항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